이번 총선은 6070 세대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고 있는 위대한 세대입니다. 6070 지지율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강력한 지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그 당시에 6070 세대는 전체 투표자 비중이 31.5%를 차지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40대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6070 세대가 선거에 주는 영향력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40%의 영향을 쥐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6070, 70%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6070 세대가 총선 판세를 좌우한다. 이런 명제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는 6070 지지율의 조작에서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우리들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6070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6070 세대가 한국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070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그 직전에 실시되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6070 세대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37.6%, 민주당 34.2%로 양당 간의 격차가 불과 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도 최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는 6070 세대는 바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에게 180석을 내주었습니다. 민주당과의 6070 격차가 3%포인트에서 보수 우파는 참패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 업체들의 농간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런 문제점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측되었습니다. 리얼미터 10월 1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6070 지지율은 국민의힘 46%, 민주당 39%로 양당 간의 격차는 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6070 지지율의 격차가 감소한 결과는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17%포인트 격차로 크게 패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6070 지지율의 격차는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6070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6070 세대가 결집할 때는 정말 천하무적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막바지였던 2월 말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6070 지지율은 국민의힘 52%, 민주당 28%로 양당 간의 격차는 2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6070 지지율이 53%, 민주당 28%로 두 당의 격차는 25%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25%의 격차는 6070 세대의 결집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070 세대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들입니다. 6070은 정권 교체의 주도 세력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6월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에서 6070의 존재감이 막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해 5월 말에 실시되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070 지지율이 국민의힘 62%, 민주당 19%로 두 당의 6070 지지율 격차는 무려 33%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7개 단체장 중에서 12개나 석권하면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6070 지지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표보다 막강합니다. 한국 선거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력한 선거 공학적인 공식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6070 세대 지지율 격차를 기반으로 한 선거 판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격차가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인위적 조작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3%포인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 격차가 20%에서 25%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총선에서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참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격차가 25%에서 30% 사이에 움직이고 있을 때는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120석 이상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6070 지지율 격차에서 24%포인트, 25%포인트의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4. 격차가 30%에서 35% 사이에 움직이고 있을 때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3%포인트 격차로 압승을 했습니다. 5. 격차가 35%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최소 16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선거에서는 이제 6070 세대의 파워 그리고 영향력은 절대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영향력을 볼 때 70세 이상의 영향력이 22.6%나 됩니다. 60대가 17.4%, 6070 세대를 합치게 되면 전체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선거 전략에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내용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선거운동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호남권을 제외하게 되면 평균 6070 세대의 70%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파 주력부대 6070 세대의 영향력은 40%나 되고 좌파의 주력부대로 알려진 4050 세대의 영향력은 32%에 불과합니다.
선거 영향력에서 무려 우리는 8%포인트나 높은 주력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0, 70 세대는 대한민국 선거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총선을 3주 앞둔 상황에서 60, 70 세대의 지지율 변화가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을 동일한 시점에서 60, 70 지지율 변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차트는 2020년 총선, 위에 있는 상단 차트는 현재 2024년 총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 차트 B구간을 보시면 2020년 4.15 총선에서 60, 70 세대의 지지율 격차가 3%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공작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선거 역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현 시점, 지금의 60, 70의 지지율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리얼미터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양당 간의 60, 70 지지율 격차는 3주 연속 감소해서 현재 2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선거 3주 전 위기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3월 15일까지 조사였기 때문에 장해찬, 도태우, 이종섭 공수처 사건 등의 악재는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비례대표 악재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3%포인트와 비교하면 현재 25%포인트는 엄청나게 유리한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하고 홍상무가 자진 사퇴하는 등 신속한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도 비례대표 조정을 예고했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의대 증원만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과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고집을 버리고 민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이미 패배를 걱정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후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패배 의식에 빠져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60, 70 지지율 격차를 신뢰해야 합니다. 현재 60, 70 지지율 격차가 무려 2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부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우파 정권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전히 MBC, JTBC 그리고 김어준을 포함한 좌파 매체들이 부정적 이슈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60, 70 지지율 격차가 3주 연속 하락해서 25%포인트 위기 단계 초입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6070 지지율 격차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공작을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결심하면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6070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6070 70%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